최근 중국 당국은 한국의 해외여행을 적극 권장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3만 2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국관광공사가 3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장 많이 한국을 찾은 국가는 약 22만 5천 명이 방문한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의 예전 관광객 월 4, 50만 수준의 절반가량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여행객이 많이 오는 것은 단체 관광이 회복되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크루즈 여행이 만석이 될 정도로 중국 관광객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회복하자면서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중국 정부는 미중 관계에서 밀려나가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이 미국 편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 회담을 주선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단체 관광을 6년 5개월 만에 오픈하는 등 한활령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미중 간 갈등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한중은 최고의 관계라며 중국의 반도체를 팔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이에 낀 한국에 은근히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부드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미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하자 중국은 미국은 사업하기가 불확실하다라며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제재했다면서 사업하려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국에서 툭하면 공장 폐쇄는 물론 외국 기업을 쫓아낸 중국 입장에서 할 말인가 싶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에서 주변국인 한국, 미국에 이러한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로 최근 중국의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떠나서라도 경기를 살려보려는 겁니다. 사실 한활령을 푼다는 것보다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제강점기 한일운동의 본거지였던 중국 동북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 산실들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지난 3월 중국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 운영 중단에 대해 중국 당국은 그것은 내부 수리를 위한 임시휴관이라는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관영일보인 글로벌타임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한국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서나 통상적으로 하는 수리를 의도적으로 양국 관계로 연결해 중국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라며 한국의 비판 여론을 겨냥한 뒤 중국은 안중근과 윤동주의 애국적 행동을 존중하며 이 존중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윤동주 시인에 대해 여전히 일제에 맞선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수리가 아니라 한국의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는데요. 현장에 공사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사람의 흔적이 아예 없다는 점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올해 8월에 6개월 만에 찾은 안중근 박물관은 아예 현판까지 뜯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중국에서 한일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는 바로 안중근 의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이 투옥됐던 감방 건물 옆에 지어져 안 의사가 따로 수감된 별채 감옥은 항일 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으며 과거 중국은 이 별채 감옥 외벽에 안 의사의 사진과 그의 의거를 알리는 안내문을 걸고 안 의사가 사용했던 침대와 책상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구에는 안중근 의사 취의지라는 현판을 내걸어 이 별채 감독이 안 의사가 수감됐던 곳임을 알렸고 류순 감옥,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은 가장 먼저 이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8월 방문했을 때 이 현판은 떼어져 있었고 창문은 가림막이 설치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별채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쪽문이 폐쇄돼 관람객들의 접근이 원천 차단된 것입니다. 또한 안 의사와 단체 신채호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의 흉상과 사료 등 류순 감옥에 수감됐다 순국한 우리의 독립운동가 11명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사료가 전시된 박물관도 폐쇄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오픈된 전시관에는 마오쩌둥을 홍보하는 공산당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지 소식통은 중국이 항일운동 지우개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전하는데요. 중국이 항일운동 교육기지였던 류순 감옥 박물관을 홍색혁명의 선전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인이 중심된 항일운동의 류순을 중국의 마오쩌둥 혁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에 큰 빚을 진 중국이지만 공산당의 의미 없는 역사는 가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장진호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한국 전쟁을 미국 침략이라고 설명하던 중국이
이제 홍위병과 같은 과거의 홍색 혁명까지 한국을 끌어들여 왜곡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중국의 역사 왜곡 만행은 의외로 세계 국가 어느 곳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도 한국전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무 대가 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가며 해외 언론을 통해서까지 진실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일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해외 참전용사 수술 지원, 국내 참전용사 생활비 지원, 참전국 금 카네이션 선물 등 수없이 많은 일을 해온 한 국내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8월 30일 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한 편의 기사를 보도하고 나섭니다. 70년 전의 일화, 전 세계가 영화 같은 스토리에 감격했다. 한 국내 기업은 최근 Things to Remember, 즉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6.25 전쟁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널리 알리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 중에는 미국의 국가적인 영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생애 마지막 사진 역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선두의 방벽을 넘고서 북한군이 있던 벙커에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핀을 뽑아든 상태에서 총으로 팔 쪽을 저격당해 잡고 있던 수류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쫓아온 대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을 던져 수류탄을 감싸며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죠. 이 사진은 로페즈 중위가 방벽을 넘어서던 그 순간을 종군 기자가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기업은 로페즈 중위와 같은 영웅들의 일화를 알리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을 잊지 말고 머릿속에 각인하자라는 의미로 모자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메시지를 넣어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이 되는 모자를 출시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억이란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 헌신, 희생, 그리고 90세 고령의 나이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16개국 언론사를 통해 고령의 참전 용사들을 위해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광고를 내걸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페이지로 이동되는 다양한 후원 상품을 출시해오며 이례적인 기업이라며 극찬을 받아온 이곳이기에 이 의미가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해당 후원 모자의 수익금 일부를 각국의 참전 용사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모든 지원은 기업의 이름이 아닌 고객의 이름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참전국의 외신들에게 또 한 번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와 기업에 박수를 보낸다. 놀라운 한국인들, 기적을 만드는 한국. 실제 이 후원에 동참한 수는 수천 명으로 이 중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도 속한 것이 밝혀지며 또 다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꾸준히 다방면으로 후원 활동을 진행해왔고 현재는 이 기업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명인이지만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동참한 김다연,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학생 등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70년이 지났음에도 은혜를 갚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단합된 모습에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꾸준한 선행에도 70년 전의 은혜를 갚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 기업. 90세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은혜를 갚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